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9 배하나입니다. 하나TV 구독과 좋아요 통해 직접 취재한 뉴스와 주요 캐나다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유학생 수 대폭 축소로 인한 파장들이 입시와 대학 등록 금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UBC에서는 워크퍼밋 관련 학비 감면 제도를 별다른 예고 없이 폐지하면서 일부 신입생들이 입학하기도 전에 수천 또는 수만 불의 등록금 인상 부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UBC는 지난 3월 28일 이사회에서 그동안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금을 낮게 낼 수 있도록 허용해오던 조항을 폐지했고, 이 정책은 오는 5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더욱이 이렇게 바뀐 정책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유학생 축소 정책이 결국 대학의 예산 부족으로 이어지고 각 대학에서 입시와 관련해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부족은 연구비, 교수진 확보, 학업 편성 등 각 대학의 운영 방침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는 예년 어느 때보다도 대학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하이드로는 2일 주거용 고객에게 누진 요금제와 고정 요금제 중 전기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진제로만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었는데요. 누진제의 경우 일정 기준까지는 1단계인 낮은 요금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단계인 높은 요금제가 적용되는 방식이어서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에는 유리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향후 고정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면 사용량과 관계없이 누진제에서의 1단계와 2단계의 중간 금액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에 따라 더 경제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인 이노베이티브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선 지지도에서 보수당이 38%, 자유당이 37%로 나타났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 취임 이후 공개된 20여 건의 여론조사 중 보수당이 선두에 오른 것은 처음이며 나누스, 포스트 미디어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자유당이 앞서거나 동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선 판세는 빠르게 변동하고 있는데요. 3달 전 트리도 총리의 사임 당시만 해도 보수당 폴리에보의 우세는 압도적이었지만 관세 전쟁, 트리도 총리 사임, 마크 카니의 총리 취임과 관세 전쟁 대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자유당 지지율이 보수당을 크게 앞서기도 했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입니다. 한편 하나TV에서는 폴리에보 보수당 대표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캐나다의 미래인 청년 실업 문제와 대기업 유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Hi, my name is Abe Cook from Hana TV Korea News. Thank you. Many young people are find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find employment within. I want to bring that home. We're going to pass a bring it home tax cut on work, investment, energy, home building, and making stuff in Canada. We're going to bring home our resources by quickly approving resource projects. That will bring massive job creation. 현재 폴리에보 보수당 대표와 마크 카니 총리는 관세 전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나TV 속보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 소추안 발의와 헌재의 선고까지 대한민국은 대혼란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김지우 기자, 그 과정 어떠했나요? 네. 국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후 11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국회 봉쇄 시도와 계엄군의 국회 침입, 정치인과 법권 체포 및 구금 지지 등의 사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며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며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BBC, CNN 등 주요 외신들은 탄핵 소추안 발의와 그 이후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대통령 파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격찬했고 이번 선고에 주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만큼 앞으로 치르게 될 대통령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4월 2일 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TV에서도 속보와 집중 보도를 통해 보도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 외에 국가별 차등 관세를 부과하며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지만 외신들은 전 세계 분노의 날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이날 발표된 상호 관세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기존 관세는 변경 없이 계속 부과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USMCA, 즉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 대상 품목에는 10%, 그 외에는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도 10% 관세가 부과되지만 부품이 미국산이 아닐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으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관세 전쟁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발표했습니다. 또한 관세 수입 전액을 캐나다 자동차 산업 지원에 투입하고 미국산 수입품 300억 달러치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각 국가들의 대응 방침도 매우 강경합니다. 철강과 자동차, 제약 분야에 대한 관세를 걱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최대 50%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중국, 한국보다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인 만큼 전체 대미 수출의 70%가 타격을 받아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들은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WTO 제소 또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는 아직 보복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분쟁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소식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주혜 기자, 그렇다면 최근의 관세 조치로 캐나다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먼저 일상 생활용품 가격이 크게 상승됩니다. 미국산 주스, 가전제품, 의류, 신발, 오토바이, 커피, 맥주, 화장품 등 제품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세 전쟁으로 인해 자동차 구매 및 유지비가 증가한다는 것도 주요 뉴스 중 하나인데요. 미국의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와 캐나다의 보복 관세, 차량 가격과 부품 수리비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중고차 및 신차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산 과일, 채소, 육류, 유제품에 관세가 적용되면 가격 인상은 물론 공급 감소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심지어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물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해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압박을 받으면서 외식업, 부동산 매매 등도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앞두고 국왕 찰스 3세 대강 기념 훈장이 11명의 참전 용사와 지역 공로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훈장은 찰스 3세의 대관식을 기념해 제정된 것으로 2023년 5월 6일 국왕 대관식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의 공로자 3만 명에게 수여된 것인데요. 연하 마틴 상원 의원은 6.25 참전 용사와 한인사회 및 지역 공로자를 수훈 대상자로 추천하고 훈장 및 대관 배지를 수여함으로써 한인사회를 격려했습니다. 제한군인의 코키텔람 지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RCMP 근위대가 예를 갖추고 150여 명의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연하 마틴 상원 의원이 직접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UN에서 아주 빨리 그 스페셜 포스를 보내기 위해 이제 전쟁이라고 안 하고 police action, 경찰 액션이라고 말을 해서 우리 참전 용사님들이 솔직히 전쟁 끝나고 나서는 그 참전 용사라는 그런 자격을 못 받아가지고 kind of 고아가 되신 분들이에요.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오래오래 동안 너무 좀 슬퍼하시고 그런 recognition을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도 상원의원 되고 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을 위해 더 널리 알리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기회로 참전 용사님들한테 주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직접 취재한 하나TV 이번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통해 늘 다양한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